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임신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쿠퍼액 자체에는 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아는 한의사 재한입니다. 임신을 간절하게 원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임신을 원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글들이 쿠퍼액이 좀 나왔는데 임신 가능성 있나요? 와, 지뢰사정 갔는데 임신 가능성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전부터 끊이지 않은 궁금증인데 오늘은 바로 이 지뢰사정과 쿠퍼액으로 임신이 가능한지 또 올바른 피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쿠퍼액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쿠퍼액 맞아요. 20살 때 이게 손만 잡으면 자꾸 팬티가 젖죠? 조금씩 새는 그게 바로 쿠퍼액이에요.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손만 잡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남성의 경우 소변과 정액 모두가 요도를 통과하잖아요. 그림 보이시죠? 근데 이걸 통과할 때 이 남성의 정자는 그 산성의 환경에서 운동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어떻게든지 좀 염기성이 돼야 저 산성을 피해야지만 돼서 쿠퍼액이 바로 약간의 염기성이에요. 이 쿠퍼액인 염기성에 산성이 올라타서 요도를 지날 때 산성도 좀 흐르게 만들고 막상 질에 들어가서도 거기도 약간 약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 환경도 좀 중화시켜서 정자의 운동성을 확실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쿠퍼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18, 20살 때 처음에 손만 잡으면 그렇게 쭉쭉 나오는 그거는 바로 나는 오늘 잠잘 준비가 됐어요. 관계할 준비가 됐어요. 라는 몸의 신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것만 가지고 임신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쿠퍼액 자체에는 소량의 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진짜 정자가 어느 정도 들어있죠. 다 연구 결과에 보면 모조리 다 나온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 논문, 또 제가 논문도 되게 좋아해요. 영국 산부인과 학술지에 나온 논문에 보면은 쿠퍼액 속의 정자 유무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27명의 남성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에서 11명, 즉 41%의 남성에게 쿠퍼액의 정자가 발견됐고요. 37%의 10명은 운동성 있는 정자가 없다라는 게 발견됐어요.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인 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한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7명의 쿠퍼액에서 정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6명 중에 1명은 쿠퍼액에 정자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너무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정자 수는 600만 마리거든요. 근데 쿠퍼액에 600만 마리의 운동성 있는 정자가 있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1회 사정하면 7천만 마리에 더 많게는 3억만 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정자가 있는데요. 600만 마리도 안 되고 되게 소량이에요. 몇십만 개 또는 100만 개 이하도 많으니까 이걸로는 대부분 다 임신에 실패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자, 쿠퍼액 자체에는 정자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원장님 쿠퍼액으로 내 주변에 임신에 성공했다는 얘기 있던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쿠퍼액은 바로 관계를 하기 전에 조금씩 세죠. 근데 우리가 20살 초반이야. 한 번에 1회 사정을 했어. 끝났어. 다 좋은데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이때는 나 첫 번째 콘돔 끼고 정액량도 줄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콘돔 안 쓰고 그냥 하다가 지뢰 사정으로 해야지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두 번째 관계할 때도 쿠퍼액이 나오겠죠. 근데 그 쿠퍼액에는 그 전 사정을 했을 때 요도에 남아있던 정액이 꽤 있습니다. 그 정액이 쿠퍼액과 더불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쿠퍼액은 첫 번째 나온 쿠퍼액보다 훨씬 더 정자 비율과 운동성 있는 정자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면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도 웬만하지만 한번 피임하셨으면 끝까지 콘돔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히려 두 번째 관계하실 때 그때 콘돔 쓰시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콘돔 쓸 거면은 끝까지 계속 잘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환자들이 쿠퍼액 말고도 지뢰사정으로 피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뢰사정은 그렇게 유효한 피임 방법이 아니에요. 보통 연구 조사가 참 다양하게 많은데 이 지뢰사정의 연구 조사가 참 연구하기 애매해요. 그래도 한번 해봤더니 실패율이 4에서 높게는 25%까지 나와요. 되게 많은 거예요. 아차 실수하면은 임신에 성공하는 거죠. 피임 방법으로 여러분이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긴 하잖아요. 이제 콘돔도 피임 확률이 0%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는 2% 이하고 아차하면은 피임 실패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콘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장 잘 해봅시다. 그 생리 주기를 좀 잘 피해서, 또 배란을 피해서 하는 피임 방법, 또 콘돔도 하는 피임 방법, 지뢰 사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피임 방법이 20%, B라는 피임 방법의 성공률이 20%라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피임 실패 확률이 4%로 떨어져요. 즉, 하나만 쓰지 마시고요. 2개 이상의 피임 방법을 쓰면 거의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의사인 제가 추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콘돔이에요. 콘돔은 그 자체로 그 에이즈 같은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성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이기도 해요. 남녀 서로 사랑하는데 성병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콘돔 사용 제일 좋습니다. 확실한 피임 방법을 위해서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이상의 피임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유드리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쿠퍼액으로 임신될 확률 적지만 0%가 아니라는 건 아셨죠? 순수 쿠퍼액에는 물론 정자가 없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쿠퍼액은 정자를 조금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됐어요. 자,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1회 사정이 아니라 2회 연속으로 관계하실 때는 두 번째는 더더욱 쿠퍼액에 의한 임신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지뢰사정을 이용한 그런 피임도 또 지뢰사정이든 또 임신 가능성이 낮은 날에 그런 생리주기에 의한 그런 성생활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신 확률을 낮추는 그런 방법도 꼭 하나만 믿지 마시고요.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임신 확률을 아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쿠퍼액에 의한 임신 확률이 어때요? 뭐 지뢰사정에 대한 임신 확률이 어때요? 라고 묻는 글에는 제가 이 영상 링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